파킨슨병 기적의 완치. 이의준 박사 지음. 초기와 중기, 말기로 진행되는 증상과 징후. 혹시 내가 파킨슨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문진과 정밀 검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스스로 병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훨씬 전부터 미미하지만 전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파킨슨병의 초기와 중기 그리고 말기의 대표적인 징후와 증상들을 살펴보자. 초기. 파킨슨병의 초기의 증상은 경미하게 시작된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만성피로나 우울증, 근육통, 노화로 인한 심경변화 등으로 착각하기 쉽다. 초기 진단을 받은 이후 2, 3년 동안은 떨림이 심해지고 행동이 더 느려지며 보행 습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외에 다른 큰 문제는 없다. 생활에 불편을 주는 장애들은 주로 초기 진단으로부터 7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물론 어떤 약물은 어떻게 복용해 왔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7년 후에 나타난다. 좀 시간이 길다 이 말인데요. 첫 번째, 한쪽만의 증상. 오른쪽 다리가 떨리거나 저는 등 몸의 한쪽에서만 이상적인 징후가 생긴다. 두 번째, 내부 떨림. 스스로 몸의 안쪽이 떨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환자 중 거의 반 이상이 일찍부터 자신의 팔다리나 복부가 떨림을 느낀다. 물론 육안으로는 감지되지 않고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떨림이다. 하지만 떨림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파킨슨병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다. 세 번째, 경미한 떨림. 의지와 무관하게 몸이 경미하게 떨린다. 병증이 심해질수록 내부의 떨림을 넘어서 경미한 외부 떨림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떨림은 다른 사람들도 눈치챌 수가 있다. 네 번째, 성적인 흥분. 성적 흥분 시 떨림이 심해진다. 하지만 감정 상태가 평소로 돌아오면 떨림도 완화된다. 감각 이상. 다섯 번째, 목, 어깨, 팔, 다리, 복부, 골반, 등뼈 부위가 마치 남의 살처럼 무감각해지거나 따끔따끔 쑤시고 아프다. 때로는 저리고 뜨겁거나 차가워진다. 발의 경련, 근 긴장 이상.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발의 경련이 일어나 고통스럽다. 모든 발가락이 아래쪽으로 말리거나 엄지가 위로 휘어지고 다른 발가락은 아래로 휘어진다. 일곱 번째, 무표정한 얼굴.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지고 무뚝뚝해져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화난 것 같다는 말을 곧잘 듣는다. 또한 눈 깜빡임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무언가를 노려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여덟 번째, 목소리의 변화. 음성이 점점 낮아져 상대방이 알아듣기 힘들어 하는데 정작 본인은 다른 사람의 청각을 의심하기도 한다. 아홉 번째, 섬세한 동작이 어려워진다. 세밀한 손 동작을 필요로 하는 일에 서툴러진다. 아침에 혼자 양치를 하고 옷을 입거나 주머니에서 열쇠나 지갑을 꺼내는 일, 키보드를 두드리는 게 쉽지가 않다. 직장인이라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열 번째, 꾸부정한 자세. 몸이 점점 굳어지는 상태에서 균형을 잡으려 안간 힘을 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세가 약간 꾸부정해 노인의 등처럼 보인다. 11번째, 걷기를 비롯한 몸의 움직임이 점차 힘겨워진다. 걸을 때 한쪽 팔을 자연스럽게 내젓지 못하고 한쪽 다리가 질질 끌리는 느낌이 들며 약간 절기도 한다. 관절염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기가 쉽다. 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게 점점 힘겹게 느껴지며 자동차를 타고 내리는 일에 어려움을 느낀다. 12번째, 몸의 불균형.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바지를 입거나 양말 스타킹을 신을 때 한 발로 서 있는 게 힘들어진다.
13번째, 우울증과 무력감. 감정을 관장하는 도파민의 부족으로 우울증이 생긴다. 심해진다. 심리적으로 짓눌리고 두렵고 불안해지며 즐겨하던 취미생활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무력감이 엄습한다. 이런 감정적인 변화들은 수면에도 영향을 미쳐서 잠을 너무 자지 못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많이 자는 일이 잦아진다. 식욕장애도 나타나는데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안 먹게 된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 14번째, 불안신경증.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등의 신경이 과민해져 성격이 변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중기와 말기. 파킨슨 초기에는 약물만 복용해도 별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기부터는 그리 녹록지 않다. 증상은 더 심해지는 반면에 약물의 효과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약효, 소실 등 다양한 부작용이 겹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도파민 농도가 떨어지면서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과 같은 다른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도 같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들 교감신경계의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심장이나 위장은 물론 혈압, 호흡 등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된다. 때문에 체온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음식물을 삼키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위장, 생식기, 방광 기능에도 이상이 생긴다. 파킨슨 병이 진행될수록 변비가 생기고 침을 흘리거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도 이런 신체의 오작동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말기가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보호자와는 어느 정도 가능했던 의사소통마저 힘들어지고 배뇨장애도 심해진다. 걷는 게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조금만 걸어도 넘어지거나 밑으로 떨어지는 낙상을 당해 하루 종일 침대 생활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자칫 사망을 할 수도 있다. 변비. 파킨슨 환자가 앓고 있는 대표적인 골칫거리가 바로 변비이다.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위장운동, 장운동이 모두 현저하게 느려질 뿐만 아니라 흑질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레비소체의 장의 운동을 방해한다. 게다가 병이 진행될수록 운동력이 떨어지면서 장 운동이 더 느려지니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노화 역시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종종 항파킨슨 병 약들이 변비를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변비가 생겼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소화가 잘 되고 장 운동을 자극하는 음식물 위주로 식단을 바꾸는 게 좋다. 고구마와 현미, 요구르트, 해조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 등을 병행해보자. 화장실에 매일 가지 않더라도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잔변감이 없다면 건강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침 흘림과 삼킴 곤란, 손발 근육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목 안쪽의 근육들이 역시 둔해지면서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게 되고 침을 자주 흘리게 된다. 건강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키기 때문에 침을 밖으로 흘리는 일이 없지만은 파킨슨병 환자들은 흑질이 있는 기저핵의 손상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매 순간 의식적으로 침을 삼켜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아 침을 밖으로 흘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에 흥건하게 침 흘린 자국이 나타나기 쉽다. 침을 흘리는 게 신경 쓰인다면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수건으로 입가를 자주 닦는 게 좋다. 성기능 장애. 주로 남성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장애다. 도파민 결핍은 성적인 욕구를 감퇴시킬 수도 있고 중기 이상으로 병이 진행되면 발기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또
성관계 시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심한 어지럼증을 느낄 수도 있다. 여성 파킨슨병 환자들이 겪는 증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네 번째, 이상발환증. 이유 없이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어떤 환자들은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난다고 호소한다. 이런 다한증은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약물의 양을 줄이면 증세가 나아질 수가 있다. 배뇨장애. 주로 말기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중기 때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소변이 방광이 가득 차 있다는 느낌 때문에 화장실에 갔지만은 소변이 나오질 않거나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 자꾸 소변이 나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새는 요실금 등으로 인해 외출이 힘들어진다. 배뇨장애는 요도 관략근의 움직임이 약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이 잘 나올 때는 아랫배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가볍게 압박하듯 쓸어내리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배뇨간을 처방받아 인위적으로 배뇨를 시켜야 한다. 피부 발진.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피부 발진이 생긴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 과다로 인한 습진의 일종으로 가려움증과 홍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하얗게 떨어지는 머리비듬이 대표적인 지루성 피부염 증상이다. 염증의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이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신경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피부 발진이 생기면 우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비듬 전용 제품으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한 뒤 스테로이드 연고 등을 바르면 호전될 수 있다. 스테로이드. 수면장애. 운동장애가 심해지면서 몸을 가누는 게 힘들어지면 수면장애도 심해진다. 또 잠을 자다가 발가락이 휘어지거나 몸에 통증이 생기는 등의 감각 이상 문제로 잠을 깨는 경우도 많다. 이외 배뇨장애 문제나 우울증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항파킨슨 약 중에서 엘도파도 수면장애를 일으키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물을 복용하는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낮 시간에 과도한 졸음이 쏟아진다고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다. 이런 증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파민 자극제 프라미렉비팩솔과 로피니롤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다. 항파킨슨 약의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운전 중에 잠이 들어버릴 정도의 갑작스런 졸음이 쏟아지기도 한다. 약물을 적절히 조절하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약물의 부작용이 너무 크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병이 진행되거나 또는 파킨슨 약을 복용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앉거나 누웠다가 일어설 때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 증세가 나타난다. 심할 경우에 일어서려다가 실신하는 환자도 있다. 일어설 때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서 있는 상태가 익숙해질 때까지 잠시 멈췄다 걷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리로 몰리는 체액을 방지하기 위한 압박 스타킹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 파킨슨병 말기 환자들은 중에서 20에서 25%는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나빠지기 전까지 인지장애에 큰 문제를 보이지 않지만 병이 깊어지면 환자 중에 일부에서는 정신착란과 기억장애 등 치매 환자와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합병적인 폐렴과 골절상 주의하기. 파킨슨 병이 진행될수록 인체 오작동이 심해지면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파킨슨 병을 불치병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파킨슨 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은 골절과 폐렴이다. 근육이 소실되고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자주 넘어지게 되어
골절상을 입는다.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운동을 하다가 다치기도 한다. 몸이 굳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걸 완화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몸을 다치는 것이다. 물론 파킨슨 병 환자들에게 적절한 운동은 매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중증도 3기 이상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오히려 몸을 사릴 필요가 있다.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몸이 더 쇠약해져서 파킨슨 병의 증세가 악화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일이 2-3번 반복되면 파킨슨 병이 빠르게 진전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파킨슨 병 총 정리를 하면 파킨슨 병이란 이렇게 12가지로 정리가 되어졌네요. 떨림과 경직, 동작이 느려지고 자세가 불안정해진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항상 도파민 신경계 문제, 또 E 플러스 흑질과 기저핵의 문제, 흑질은 중뇌에 위치한 매우 작은 영역, 흑질은 도파민 생성세포로 가득 차 있으며 도파민을 기저핵과 뇌의 다른 영역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운동 제어를 위한 오로의 흑질과 선조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흑질 선조체 경로라고 부른다. 흑질이 손상되어 도파민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선조체의 일부인 미상핵과 피각으로 전달되는 도파민의 양이 줄어든다. 흑질 세포의 80%가 손상되었을 때 파킨슨병의 증상이 나타난다. 선조체와 다른 운동신경 중추에 도파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도파민계의 아세톨린 콜린계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파킨슨병의 운동장애가 나타난다. 10번째, 파킨슨병은 도파민 부족 상태에서만 유발되는 게 아니라 도파민의 불균형적인 전달에도 원인이 있다. 뇌에는 우리 몸의 각 부위를 조절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 도파민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조체를 통해서 각 뇌 부위에 원활한 전달이 어려워지고 그 가운데 유독 전달이 잘 안 된 부위의 뇌세포 기능의 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뇌 내부의 다른 작은 핵 신경 중추들, 예를 들면 미주신경, 등쪽 핵과 청색 반점 역시 영향을 받는다.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면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등과 같은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의 뇌 농도 역시 변한다. 또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삼킴장애가 일어나는데 삼킴장애가 생기면 음식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들어가면서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 문제는 폐렴의 초기 증상은 고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지는 것인데 고령일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뒤늦게야 병을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심각해져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고령의 환자일수록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중증도에 따른 분류 0에서 5기, 혼야 단계라고 불리는 이 분류는 파킨슨병을 진행 정도에 따라서 0에서 5기로 나누는 것이다. 0기는 파킨슨병의 예후를 알리는 단계이며 증상이 눈에 띄기 시작할 때는 이미 흑질의 세포가 80% 정도 파괴된 이후로 봐야 한다. 보통 1기에서 2기로의 진행 양상은 개인 차이가 있다. 즉 평소 건강 상태나 성격, 그리고 약물의 의존 정도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1기에서 2기로 진행되는 기간은 2.9년, 3기로 악화되는 결론되는 시간은 5.5년, 4기까지는 7.5년, 5기까지는 9.7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파킨슨이 서서히 흑질이 무너지면서 망가지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연기가 벌써 80%가 망가졌다면 참 파킨슨 병은 치료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치료한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본인 스스로 몸의 안쪽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가슴, 명치 주변의 부위와 팔과 다리가 미미하게 떨리는데 이를 내부 떨림이라고 부른다. 일기에서 증상이 팔이나 다리 기타 부위의 한쪽 또는 한 부분에서 나타난다. 떨림 역시 한쪽 부위에서만 나타나지만 사회생활은 가능하다. 2기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이 양쪽에서 보인다. 이렇게 서서히. 3기는 걷는 일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 전반적인 장애가 일어난다. 4기는 걷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주로 의자 생활을 하게 된다. 5기는 주로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해야 된다. 보살피해야 된다 이 말이고, 진전을 늦추는 치료는 양방치료의 한계점은 도파민 보충제, 레보도파, 파킨슨병 확진을 받으면 보통 약물 치료를 시작한다. 약물을 복용하면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4가지 증상인 떨림, 무동증, 경직 그리고 자세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일생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게 된다. 치료 약물의 대표 주자는 레보도파로 파킨슨병으로 인해 부족해진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보충해준다. 도파민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레보도파라는 도파민 전구체를 투여하는 것이다. 레보도파를 복용한 환자의 80에서 90%가 약효에 만족스러워할 만큼 효과가 좋다. 그런데 대개의 약물이 그러하듯이 레보도파 역시 부작용이 있다. 5년 이상 복용할 경우에 처음과 달리 내성이 생긴다. 이게 문제죠. 내성이 생긴다. 처음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를 자꾸 효과를 받게 되면 몸 자체가 기능을 안 하게 되니까, 그것은 참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5년 이상 복용할 경우에 내성이 점점 약효가 떨어지는 것이다. 또 환자의 50% 이상이 약효 소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이는 하루 종일 몇 시간은 약효가 뚜렷하다가 약효가 뚝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이상 운동 증세나 낮졸음 등의 부작용이 있다. 초기에는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혹은 서너 가지 증상이 겹쳐서 나타난다. 레보도파의 부작용은 역지기 구토 위장장애, 낮 시간에도 졸음이 쏟아진다. 운전하다가 까무룩 잠이 들어 버릴 때도 있다. 밤에는 심한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기립성 저혈압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 실신하기도 한다. 어지럼증, 의지와 무관하게 몸이 움직이는 이상 운동 증세도 생긴다. 주로 어깨나 팔, 손 등이 실룩거리고 꿈틀거린다. 이런 증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눈에 잘 띄게 되며 때때로 팔다리를 비틀거리기도 한다. 이런 불수의 운동은 입과 혀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환자 스스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다. 그리고 착란 증상, 환각, 환청, 성격 변화도 보이네. 환자는 정신분열 같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도 누군가 앞에 서 있다고 말하기도 하며 쥐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자기 앞을 지나다닌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부인이 외도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운다고 분노하는 경우도 있다. 심한 변비 심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관장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돼서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쉽게 잊어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면 치매로 발전되기도 한다.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는 도파민 효능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약제로 도파민 효능제가 있다.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보충하는 레보도파와 달리 도파민에 반응하는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함으로써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과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약이다. 뇌의 선조체에서 도파민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된 것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도파민 효능제는 레보도파에서 일어나는 약효소실 현상을 보완해주고 떨리는 증상과 몸이 서서히 굳어지는
현상을 완화시켜준다. 그렇지만 이 약물 역시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는 환자들도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약을 복용하면서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 식욕 저하, 게다가 고령의 환자일 경우에는 환각, 망상, 환각은 물건이 없는 자리에 물건이 있다고 착각,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보인다고 하는 시각적인 문제, 망상은 잘못된 믿음으로 배우자가 외도했다, 의심, 돈을 훔쳤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파킨슨병 말기에 치매가 온 환자일 경우에 더더욱 이 약물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 외에 간이나 신장에 장애가 있는 환자,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이 있는 환자들은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이 외의 보조적인 약물은 레보도파, 도파민 효능제 외에도 도파민의 분해 활동을 방해하여 수명을 길게 유지하도록 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약인 셀레질린이 있다. 도파민을 분해하는 것은 마오피라는 효소인데 이를 억제해 주는 것이 바로 셀레질린이다. 약을 복용하는 시기가 길어질수록 몇 개의 약을 함께 복용하는 환자들이 많다. 부작용을 없애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걸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셀레질린과 레보도파를 함께 복용하면 레보도파의 약효가 더 커질 뿐 아니라 지속 효과도 길어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화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고령자의 경우에 앉았다 일어설 때 넘어지거나 실신하는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가 있다. 아만타딘이라는 약제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흑질의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분비된 이후 제 기능을 못하는 도파민의 흡수까지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약물 자체의 효과는 미미하지만 레보도파와 함께 병행하면 대표적인 부작용의 하나인 이상운동 증상을 상당히 호전시킬 수 있다. 파킨슨병 치료제로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약은 항콜린 약이다. 선조체에는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이라는 두 종류의 신경전달 물질이 존재하는데 파킨슨병이 생기면 도파민의 분비가 확연히 줄어들므로 이 둘 사이에도 불균형이 생긴다. 즉 아세틸콜린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이다. 이때 둘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약이 바로 항콜린 약이다. 항콜린 약은 파킨슨병의 주요 4가지 증상을 치료하는 효과가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워낙 심해 레보도파만큼 대중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시약해 뿌옇게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방광장애도 심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빈뇨 증상이 심해서 화장실에 자주 들락날락해야 된다. 고령 환자일 경우에는 환각장애도 심해지기도 한다. 아이고, 이런 약은 먹지 말아야 되죠. 안 먹고 자연 치유를 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차라리 그냥 견디는 게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